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별들의 전쟁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역대급 죽음의 조에 속했는데요. 도르트문트와의 마지막 경기를 이겨야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으로 알려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것이라는 현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뛸 때의 효과,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전술적인 부분과 양팀의 최신 상황, 유럽 현지 보도, 도르트문트의 전력까지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6차전 파리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안방에서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4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데요. 이날 열리는 경기에는 황인범 선수가 속한 츠르베나 즈베지다가 이미 탈락이 확정되긴 했지만 강호 맨시티와 12월 14일 목요일 새벽 2시 45분에 경기 치르고요. 오현규 선수와 양현준 선수가 속한 셀틱도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12월 14일 목요일 새벽 5시 페예노르트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F조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가 2위인데요. 도르트문트가 3승 1무 1패로 사실은 마지막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승점 10점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 1위는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파리가 2승 1무 2패로 승점 7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파리가 도르트문트를 이길 경우에는 승점이 나란히 10점이 되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파리가 도르트문트를 이길 경우 2전 전승이 되기 때문에 1위로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즉 도르트문트도 최소한 무승부를 거둬야 자력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오를 수 있고요. 뉴캐슬과 밀란 같은 경우도 기회는 있습니다. 뉴캐슬이 1승 2무 2패, 밀란도 1승 2무 2패, 양팀이 승점 5점인데요. 만약에 파리가 도르트문트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얻을 수 있는 승점이 8점이잖아요. 이때 뉴캐슬과 밀란의 경기 중에 한 팀이 이길 경우에는 승점 8점이 되고, 이 경우 밀란과 뉴캐슬 경기 승자가 파리와 승점이 같아지거나 혹은 파리가 패배할 경우에는 파리를 제치고 승점 8점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파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인데요.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의 프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밀란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미 5차전 일정의 16강 진출을 확정했죠. 파리가 이번 조별리그에서 또 한 번 도르트문트를 꺾을 경우에는 조 1위로 16강에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파리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조 1위가 될 수 있지만 지더라도 다음 단계 16강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승리해서 상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라며 일단 이겨서 16강에 1위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수비수, 독일 베테랑 수비수 마츠 훈멜스는 16강을 확정하긴 했지만 파리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엄청난 강팀들을 16강에서 피하기 위해 1위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16강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8강, 4강까지 바라보려면 일단 16강에서 강팀을 피하는 게 필요하고 1위로 올라가야 다른 조의 2위를 만날 수 있잖아요. 다른 많은 조의 1위들이 거의 우승 후보급 전력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15년 11월 정말 오래전인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한 이후 최근까지 치른 49차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면서 무득점 경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경기도 막강 화력 공격 축구가 예상됩니다. 양팀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도르트문트는 리그 5위로 조금 부진한 상태고 파리 생제르맹은 1위를 달리고 있죠. 특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엔 최근 공식 경기 3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고 6경기 중에서도 2승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밀란 원정 챔피언스리그 경기 3대1 승리를 통해서 16강을 확정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현재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도 11월 초반 일정에서 1대2로 패배했고, 또 최근 3경기를 보면 레버쿠젠 원정 1대1 무승부, DFB 포칼에서도 슈투트가르트에 0대2로 패배하면서 탈락했고요. 당장 지난 주말에 치렀던 라이프치히와 분데스리가 14라운드 경기에서도 홈에서 경기를 했음에도 2대3으로 패배했는데, 이 경기에서 일찌감치 훈멜스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도 있었고 수비가 흔들렸거든요. 훈멜스의 징계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리와의 경기는 선발 출전할 것이 예상됩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와 정반대로 밀란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한 것 외에는 최근 5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고, 또 최근 리그왕 2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리그 선두를 확실하게 챙긴 상태인데요. 게다가 2위와의 승점 차이도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올인하는 상황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14라운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분명히 수비적인 문제를 많이 보였는데요. 전반 32분의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심학한 선수의 헤더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라미 벤세바이니의 자책골로 이제 끌려가게 됐고요. 후반 초반에는 차비 시몬스의 슈팅을 골키퍼가 1차
1차적으로 막아냈지만 바움가르트너가 밀어넣기 슈팅으로 2대1을 만들었어요. 1대1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끌려가게 됐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총공세를 펼치다가 역습을 허용하면서 호르스베리의 패스를 받은 폴센이 이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 그 이후 물론 한 골을 더 만회하면서 도르트문트가 저력을 보이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수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 선제골 실점 상황을 보면 역시 코너킥 상황, 이강인 선수의 왼발 세트피스가 또 파리의 주 무기로 최근에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를 이제 세트피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바움가르트너의 슈팅 상황에서 보듯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대각 슈팅을 때리는 부분들, 또 세 번째 폴센의 슈팅 장면처럼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대로 전환해주는 이런 장면들은 음바페와 이강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양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우윙, 음바페가 좌윙으로 뛸 경우에는 요 좌우 위치에서 도르트문트의 수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술적인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최근 전적을 살펴보면 분명히 파리가 우세해요. 양 팀의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2승 2무 1패로 파리가 근소하게 우위인데 특히 최근 두 번의 대결, 물론 이 두 경기가 파리의 홈에서 열리기는 했지만 파리가 모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장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내용과 결과 모두 챙겨왔던 파리였거든요. 다만 파리의 이 패배,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1대2로 졌던 2020년의 기록도 있고 또 2010년에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가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파리 안방에서 치렀던 첫 번째 대결 당시에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파리가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덴벨레 선수가 이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올린 크로스 패스, 음바페 선수가 침투할 때 도르트문트 수비수인 질레 선수가 핸드볼 파울을 범하게 됐고 음바페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정확하게 성공시키면서 앞서갔습니다. 58분에는 비티냐 선수가 공을 끌고 온 이후 하키미에게 내줬고 하키미와 비티냐가 2대1 패스를 주고받다가 하키미가 문전의 좁은 위치에서 기가 막힌 오른발 아웃프론트 킥으로 2대0 추가골을 만들었거든요. 2대0 완승이라는 결과 속에 득점 과정도 매끈하긴 했는데 이강인 선수도 이 경기에는 80분의 교체로 들어와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줬었어요. 이때는 선발 출전했던 무아니와 비티냐가 나오고 하무스와 이강인이 투입이 됐는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위치 비티냐 선수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갔는데 막판에 조금 상대의 총공세를 견디면서 왼쪽 메잘라이자 왼쪽 윙백의 역할까지 좀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 함께 호흡을 잘 맞췄는데 83분에 이강인 선수의 전진 패스를 음바페가 받아서 오른쪽으로 길게 넘겨준 곳 덴벨레가 크로스 올리고 하무스가 문전으로 침투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후멜스가 태클로 차단하면서 끊겼지만 이강인 선수를 기점으로 좋은 공격 전개가 나왔던 장면이고요.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전진 패스를 에메리가 받아서 음바페에게 배후 공간으로 넣어줬고 음바페가 슈팅까지 가져가서 골대를 때린 장면이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패스를 음바페가 받아서 몰고 올라간 이후 하무스에게 찔러주고 하무스가 이 공을 받아서 득점을 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효가 되는 등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많은 득점 기회가 창출이 됐었거든요. 이 당시 이강인 선수의 평균 위치를 보면 거의 왼쪽 윙백에 가깝게 뛰긴 했는데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10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경합도 100% 승리를 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상대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측면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덴벨레가 경고 누적 징계로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스쿼드닷컴은 바르콜라가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하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메잘라로 뛸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무아니가 중앙 공격수, 음바페가 왼쪽,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은 비티냐, 이강인이 함께 동반 메잘라로 뛰면서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망보다는 저는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의 예상이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를 메잘라로 쓸 때 비티냐와 함께 쓸 때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가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지금 이제 바르콜라 선수가 물론 지난 주말 낭떠와의 경기에 골맛을 보긴 했지만 큰 경기 조금 경험이 부족한 모습들과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유에파는 음바페가 왼쪽,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날개로 뛰고 무아니가 중앙 공격수로 뛴다. 그런데 무아니가 중앙으로 뛸 때는 오른쪽으로 많이 커버에 움직이고 1, 2선을 많이 오가면서 부지런한 좀 이타적인 역할을 하면서 음바페가 가짜 9번처럼 가운데 위로 올라오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사이드와 안쪽을 또 오가면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음바페, 이강인이 마치 두 명의 윙투터처럼 뛸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플레이가 운영될 수 있거든요. 이런 포진도를 예상을 했고 미드필드 라인은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메잘라로 예상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이르 에메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낭떠와의 경기에 교체로 출전을 했고 교체로 들어와서도 좋은 경기라고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기용 가능한 최상의 전력으로 선발 명단을 꾸릴 것이다. 그렇다면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르콜라 대신 이강인을 오른쪽 윙어에 두고 오른쪽 메잘라로 자이르 에메리를 두고 비티냐를 왼쪽 메잘라로 두면서 왼쪽 사이드를 커버하게 해놓고 음바페가 왼쪽 윙어지만 중앙 공격수처럼 안으로 들어오고 무아니가 광범위하게 움직여주면서 압박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경기가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비라인은 우가르테가 포백을 지키고 리카가 왼쪽, 하키미가 오른쪽이고 슈크리니아르와 마르키니스가 센터백 조합을 이루면서 리그1 경기에 징계 중인 돈나룸마 골키퍼가 이번 경기는 출전할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
이날 낭뚜와의 경기 4-3-3으로 선발 명단을 구성한 파리에서 오른쪽 날개로 뛰었습니다. 솔레르와 함께 뛰면서 솔레르가 오른쪽 날개가 아니겠느냐라는 애초에 예상도 있었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 바로 오른쪽 날개 자리를 맡겨봤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마크 스탯에서 소개한 대로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패스 전개에서도 65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선수였고 패스 성공도 47%로 가장 높은 선수였고요. 공격 위협도 0.49로 팀 내 공격 위협 대부분을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패스를 통한 공 전진, 공 운반을 통한 전진, 그리고 공격적인 위치에서 공을 받는 상황이라든지 드리블 성공 2회를 비롯해서 오른쪽 사이드라인에서 공격의 모든 것을 이강인 선수가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 경기는 바르콜라가 왼쪽 윙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으로 뛰었는데 이강인 선수 쪽으로 굉장히 많은 공이 투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뛰면서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면서 음바페 선수에게도 좋은 기회를 많이 열어줬었는데요. 전반 16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배후로 빠져드는 음바페를 향해 기가 막힌 왼발 로빙 스루피스를 연결했는데 음바페의 슈팅이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고요. 25분 같은 경우에는 바르콜라가 우가르테에게 뒤로 빼주고 우가르테가 오른쪽으로 넘겨준 공 이강인 선수가 커트인에 들어오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마르키뉴스가 이날 오른쪽 센터백으로 높이 올라와서 이강인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를 올린 게 음바페의 가위차기로 이어졌는데 이게 빗맞으면서 미스가 났거든요. 어찌됐거나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 패스, 오른발 크로스, 또 왼발 슈팅까지 본인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이강인 선수였고요. 67분에 랑뚜와의 경기에서 비티냐가 교체 아웃되고 덴벨레가 들어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메짤라로 이동을 했었고 79분에는 솔레르와 바르콜라를 모두 빼면서 아센시오 무아니를 투입했을 때도 이강인 선수는 빼지 않고 풀타임으로 기용했거든요. 1대1의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83분 이강인 선수의 왼발 프리킥 크로스를 리카 에르난데스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 골키퍼가 막았지만 흐른 공을 무아니가 차넣으면서 파리가 2대1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거든요. 결국엔 이강인 선수가 공격의 모든 것들을 주도한 것에 이어 결승골의 기점 역할까지 하면서 오른쪽 날개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또 경기 중에 오른쪽 메짤라로 이동해서도 최고의 플레이를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영역을 기반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낭뚜와의 경기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선정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9번의 경합 중에 5번이나 성공했고 키패스도 3개나 기록을 하는 등 인상적인 공격 전개력을 보였고 또 크로스도 8번이나 시도했어요. 빅찬스도 하나 만들었던 이강인 선수였기 때문에 현재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로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챔피언스리그 1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가 슈퍼컴퓨터를 통해 도르트문트와 파리의 경기를 예상했는데요. 도르트문트의 승리 확률이 26%, 파리의 승리 확률이 그보다 훨씬 높은 49%, 무승부 24%로 파리가 도르트문트를 꺾고 1위로 16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통계 매체 후스코드닷컴 역시 파리가 2대1로 도르트문트를 꺾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도르트문트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분데스리가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분데스리가 경기에 조금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파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올인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미 한 차례 이긴 것처럼 이번 경기도 파리가 더 좋은 경기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역시 파리의 승리를 내다봤는데요. 도르트문트 승리 평균 배당률이 3.81배, 무승부 4.03배, 파리 승리가 1.81배로 원정팀임에도 1점대의 배당률이 나온 것은 파리가 확실하게 전력에서 앞선다라는 의미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 음바페 선수가 또 한 번 어떤 멋진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한준TV와 함께 챔피언스리그의 모든 소식, 파리의 경기 이후 프랑스 현지 반응과 분석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에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최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